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참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동폭이 참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새벽 37,000달러를 넘어서면서 37,8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37,000달러가 무너진 36,700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타의 다른 메이저 코인들 또한 비슷한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이제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5.21%, 도지코인 또한 5.76% 상승하면서 그나마 약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크립토 마켓의 초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각국의 정부들 또한 규제 관련하여 슬슬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에서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 NYDFS는 뉴욕주 전역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통해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암호화폐 기업은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정책을 제출해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명에 따르면 회사의 정책은 더 엄격한 위험 평가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토큰의 상장 폐지를 사전에 통지하고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때 이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 고객 및 거래 상대방, 운영 지역,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코인의 사용 목적,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놀라운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암호화폐 상장 및 폐지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왔었습니다. 미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이 상장과 폐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가이드라인의 추진 이유는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란이 발생한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사실은 이를 통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를 정하면서 세금을 걷는 데 있습니다.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코인 투자 안 한다라는 국민연금 미 코인베이스 주식은 260억 원어치 샀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260억 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지난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민연금은 코인베이스 주식 28만 2,673주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평가액은 1,993만 4,100달러로 한화 261억 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1년 4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이런 당연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변동성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는 직접 투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두어왔다. 2021년에는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거래소에 투자했을 뿐 암호화폐는 이제 연금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제 2021년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당시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무려 26억 원을 간접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며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정부가 암호화폐 도박
도박이라더니 누가 정책 신뢰하겠나, 도박이라더니 정작 국민연금이 이제 간접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꼬는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우리가 익히 현재 알고 있는 업비트와 코빗, 그리고 빗썸, 코인플러그 등 총 4곳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 아닌 거래소에 투자한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 말 자체가 참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거래소에 투자한 것이 곧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한 만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이 현재 미국의 경우 또한 2021년, 2022년부터 퇴직연금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며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또한 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내년 4월이죠. 이제 비트코인의 초대형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반길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채굴자들의 경우는 사업 영위적인 측면 힘든 시기임에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향일까요? 현재 채굴자들의 잔고가 죄송합니다. 네, 현재 채굴자들의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를 대비하여 현금을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며 주황색 선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내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다라는 증거인데, 이에 오늘 오전 미 SEC가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ETF 승인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대형 은행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독일 코메르방크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 획득하였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메르츠 방크가 독일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이 글로벌 은행은 라이선스를 통해 특히 암호화폐 자산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독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최초의 풀 서비스 은행인 코메르츠 방크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메르츠 방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요르그 올리베리 델 카스티오 슐츠 박사는 참 이름 기네요. 네, 무튼 이제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이는 최신 기술과 혁신을 적용하기 위한 우리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최근 독일의 은행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관련한 소식들 꽤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 이 도이치방크의 경우는 스위스의 암호화폐 회사와 협업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며, 이제 얼마 전이죠. 독일의 2위 뱅크인 은행인 DC뱅크의 경우는 리플과 협력하여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나와 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특히나 XRP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는 메타코아몬이라는 리플사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이를 활용하여서 이제 은행들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도 이 DC뱅크 소식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지난 2022년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독일이 암호화폐의 가장 친화적인 국가다라는 조사 결과 또한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스위스와 호주,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순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아쉽게도 한국은 14위에 그치게 됩니다. 현재 다양한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며 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크립토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죄송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 통화량 측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비트코인의 탄생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의 화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세계 유일의 디플레이션 자산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무조건적인 채찍보다 왜 이러한 금융 선진국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지금보다 더욱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IT 강국이라고 불리우던 대한민국의 아쉬운 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죠. 이에 재미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제 일간지이죠. 이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 암호화폐 랠리를 한국의 트레이더들이 주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시 땅덩어리는 조그마해도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블룸버그 최근 암호화폐 랠리 한국 트레이더들이 주도했다.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아시아 소재 트레이더 특히 한국 트레이더들은 지난 2개월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 증가를 주도하며 상승 랠리를 견인했다라고 16일 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CC 데이터가 집계한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 한국 기반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연초 5.2%에서 11월 12.9%까지 상승했다. 이제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건데 이 정도면 엄청난 폭의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월과 11월에는 뚜렷한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 한국 거래소는 최근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나 업비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선물 시장이 부재하다. 그래도 할 사람들은 뭐 다 하죠. 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다. 이 국내 알트코인 시장은 다른 어떤 투자 자산 시장보다 규모가 더 큰 것 같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네, 한국의 투자자들의 이제 저력은 과거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한국을 빼놓고 사업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인데요. 이 영향력을 충분히 더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아쉬움이 남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규제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서 지금보다 더욱 산업이 활발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리플의 연례 행사이죠. 리플스웰 2023 행사에서 리플의 아태 지역 전무이사 나빈 굽타의 경우는 이 암호화폐에 활용된 기술보다 결제나 증권 등 암호화폐 활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굽타 이사는 누군가 결제 중이라면 결제 수단에 대해서 증권이라면 보안 수단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라며 기술 중립적 관점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나빈 굽타가 한 말의 의미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이제 암호화폐 목적과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굽타 이사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각국 규제 당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암호화폐 송금, 지불 등 비투기적인 사례를 포함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설명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 리플은 이달 모바일 결제 제공업체 오나프릭과 제휴해서 아프리카 27개국과 호주, 영국 및 걸프 협력 협의회 간 새로운 결제 경로 확대를 위해 협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대규모 송금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게서 문어 대가리에 관련 강력한 비판을 한 내용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CEO 미 SEC 투자자 보호 임무 망각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드라인만 보게 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할지 대략 이제 예상이 가는데요. 이 미 SEC가 암호화폐 리플의 코인 발행사인 리플랩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갈링하우스가 SEC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갈링하우스는 이제 두바이에서 열린 스웰 컨퍼런스에서 SEC가 투자자 보호라는 임무를 망각한 것 같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 이상의 의미 중 하나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SEC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언젠가는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의 의미, 이제 SEC가 지금 정신병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견제를 받는 것에 대해선 블록체인 업계 전체를 위해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현재 이제 리플사의 포지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이 마치 크립토 마켓 업계를 전체 대변해서 맞서 싸우는 듯한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돈을 지금 불어넣었죠. 소송에만 2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하니 사실상 뭐 거의 영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소송을 했었던 LBRY의 경우는 SEC가 계속해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이제 이유로 인해서 LBRY는 이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SEC는 뭐 2020년 리플의 불법 증권으로 강조했다. 미등록 증권의 이제 소송의 시작이었다. 대혼란 카오스의 시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SEC에 대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 비판을 했지만 거의 정신병에 가깝다라는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뭐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미 하원 또한 이 SEC의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연봉을 1달러만 줘라. 1달러도 아깝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예산안을 암호화폐 관련 보호 규제 예산안을 SEC에게 완전히 빼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SEC가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크립토 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을 그대로 돌려받는 듯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미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것 같지도 않고 미 CFTC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SEC와 CFTC가 적절히 나눠 갖거나 가장 현재로 확률이 높은 것은 전혀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기구가 새롭게 나오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현재의 선택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앞으로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리플과 SEC의 남은 이 찌끄레기 소송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현재 제가 궁금한 건 SEC가 어떻게 몰락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지금보다 더욱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제는 심지어 애처롭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중에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10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 오전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37,8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물스물 하락하더니 현재 36,75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고 일어났을 때 높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움직임을 보였을 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37,900달러, 38,000달러대가 아주 강력한 저항선을 나타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38,000달러를 넘는다면 4만 달러까지는 순식간에 도달하리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